김남훈의 인파이팅.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김남훈의 인파이팅은 무겁고 밀도 높게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무게감 있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방송. 무거운 DJ 김남훈이 진행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방송. 김남훈의 인파이팅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출발한다고요.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목요일 시작을 했는데요. 첫 곡이 좀 끈적했죠. 많은 분들께서 인파이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머, 나무씨 팔에 매달려서 댄스라도 한번 쳐야겠네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저는 댄싱 머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김남훈의 인파이팅이 카카오톡을 개설했습니다. 010-4317-0805 010-4317-0805 전화는 걸지 마시고요. 제가 개인 선불폰으로 번호를 개설했는데, 자, 친구 등록해주시고, 많은 사연, 신청곡 또는 뭐 생일 축하 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틀어드리진 못하고,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 목요일에, 김남래 인파이팅에는 재윤경 대표님의 참사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이구야, 재윤경 대표님께서 급작스런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희가 모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대신에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단 한 번 등장으로 게시판을 초타시켰던 그 남자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분인지는 잠시 뒤에 전화 말씀 듣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커밍 순! 살.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살. 여러분의 고민거리인 살을 국민TV 김남훈의 인파이팅이 책임지고 빼드립니다. 자금 상담은 김 팀장에게, 체중 상담은 최 실장에게. 최 실장의 불량 헬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목요일의 긴급 편성 최 실장의 불량 헬스. 오늘도 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약 한 달 전에 출연하셔서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의 그 진실, 사실, 네. 트루스. 네네. 맞나요, 트루스? 예. 알려드렸던 분이신데, 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말 게시판이 초토화가 되나요? 그럼요. 내가 속고 살아왔구나. 내 군살이 왜 빠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를 알았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진실이었나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경험을 하셨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 실장님 어떤 분이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한 달 전에 출연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량헬스라는 책을 썼죠. 여름에 이제 있고 서정가를 강탄. 예. 베스트셀러입니까? 예, 베스트셀러입니다. 약간 우쭐거리고 싶군요. 몇 세까지 나갔죠? 일단 1세 다 나갔고요. 2세도 이제 아마 거의 조만간 다. 예. 이야.
2세. 예, 쇠고기 사 먹어야죠, 이제. 이야, 예. 2세 작가. 예. 이야, 재벌 2세보다 더 부럽다는 2세 작가. 와, 지금 벌써 또롱이 가족님께서 완전 좋아요, 최 실장님 해주셨고, 소녀님, 최 선생님, 2주 뒤에 나오신다더니 안 나오셔서 오래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토삐삐 엄마님께서는 최 실장님을 만나셨나봐요. 아, 그래요? 나이트에서. 아,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고요. 깜짝 놀랄 거 보니까 예. 뭔가 있어. 아, 이거 약간. 이 사람이 혹시 살을 빼준다는 아유, 명목으로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들은 분은 깜짝 놀랐어요. 자, 토토삐삐 엄마님께서 네. EJ 콘서트 때 뵀었는데 키 크고 잘생겨서 놀랬어요. 또 뵙고 싶네요.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삐삐 엄마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라드 졸릉의 티켓 투 트로피 뜯어드리니까 김남우 씨 팔에 안겨서 춤을 추고 싶다고 하더니만 바로 저에서 최 시장님을 갈아탄 건가요? 아, 예. 갈대 같으신 분이네요. 자, 그리고요, 제 왼편에는 그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아, 예. 어마어마한 미인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시죠, 이분은? 아, 이제 보디가드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 이제 그 여성 코치님이에요. 네, 여성 네. 코치님이신데, 네. 키가 몇 센치시죠? 185라고 그랬나요? 네. 네. 175입니다. 175cm에, 정말, 그러니까 여성분의 이제 몸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운동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몸매가 진짜, 뭐랄까, 그 미국 영화 보면은, 코요테, 뭐였지? 코요테 어글리요. 코요테 어글리 같은 데 네. 보면 치어리더 분들 나오잖아요. 예, 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그 다져진 몸매. 예, 예. 그러면서도 정말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정말 이상적인 몸매세요. 외수형 몸매죠? 외수형 몸매. 예, 예. 내수용 아니고. 예, 수출용. 에이, 수준이 좀 그렇다, 사람한테. 어쨌든, 그 서구적인 네. 몸매인데, 이 몸 운동으로 만드신. 이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솜씨는 없으시네. 네, 씨는 역시, 모든 걸 다 주시는 아시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너무 긴장돼서 그러신 거죠? 네.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사실 오늘 이제 최 실장님만 모시기로 했던 건데, 이분이 같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내 옆에 앉아야겠다. 제 사심이 들어간 게스트 셀렉팅이었습니다. 반색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반색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팟 리덕션은 없다. 즉, 네, 부위별 살 빼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흔히들 이제 매체, 방송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뱃살 빼는 운동이다, 팔뚝살 빼는 운동이다, 이런 거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따라 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구라라는 거죠? 그렇죠. 구라하고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몸 자체에 이제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몸에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중력과 기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위별로 살을 만약에 뺀다고 하더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부위별로다가 지방 흡입을 예를 들어서 했다. 네. 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기압과 중력에 의해서 평균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위별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사람의 몸 부위라는 게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여기서 특정 부위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살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일단 이미지로 상상을 하시자면은 거대한 고무 튜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어디다 주사기를 꽂고서 살짝 이제 그 물을 만약에 빼낸다고 하더라도 평균치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거는 중력과 기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 몸에 있는 지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죠. 그럼 살이 찔 때도 순서가 있나요? 어디가 먼저 찐다, 배가 먼저 찌고 그다음에 머리로 간다 이런 것처럼 살이 이제 찌는 순서와 부위별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순서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뭐냐면 우리 몸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체에서 활동을 하게끔 진화를 해왔죠. 네.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난방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냉방 생활이라든지 요렇게 문명화된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진화를 해온 몸이 아니고 동물이랑 똑같아요. 혈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지난번보다 말씀이 훨씬 좋아지셨네. 오늘 과외 받고 왔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좀 몇 번 방송에서 찾아주셔서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썼던 아이템들을 좀 잘 정리해서. 그렇죠, 예. 마이크 마사지를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좋아요.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특히나 포유동물 그러니까 포유류 뭐 네 발 달린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영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최후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방을 빼려고 하겠지만 네. 뭐랄까요, 그 몸 자체에서는 되도록 지방을 안 뺏기려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방이라는 게 최후의 어떤 생존 수단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영화 설국열차 같은 상황이 된다.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오래 살겠다. 오래 살 수 있죠. 가장. 그런데 몸에 지방이 네. 많고 덩치가 크니까 잡아먹힐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지방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군비 경쟁 생존 경제에서 훨씬 유리하죠.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예, 몸짱들이 가장 먼저 얼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지구에 다시 한번 빙하기가 오면 제가 제일 오래 살 거예요. 이거 왜 슬프지? 그리고 제가 지금 최 실장님과 옆에 또 코치님 네네.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분 다 정말 훈남 훈녀로서의 그런 모양새를 갖고 계신데 그 사이에 제가 껴있으니까 이건 뭐랄까 이것이 바로 정말 좋지 않은 앵글의 가장 사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많이 혹독한 자연 환경이라면 가장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요. 수돗물도 나오는 공간이라. 예.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문명은 단 한 번도 야만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방송 다녔어. 방송 좀 다녔어.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그 부위별 살 빼기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뭐 4주 다이어트, 8주 다이어트로 비포 애프터.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스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서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정말 4주 만에 저렇게 살을 뺄 수 있다. 네. 정말 8주 만에 이렇게 몸에 식스팩이 생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케이스별로다가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전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그 TV에도 나오시는 그 트레이너 분께서 일부러 살을 찌운 다음에 살을 빼는 방식으로다 자기 몇 주 만에 살을 이렇게 뺄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건 출발선 자체가 약간 다르죠. 이미 몸에 많은 양의 근육을 보유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 제가 알기로는 뭐 보디빌더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커팅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일반 분들하고는 완전히 그 격투기 선수만 하더라도 뭐 일주일 동안 10kg 빼요. 그쵸. 네, 수분까지 해가지고 쫙 그렇죠. 빼고. 예. 그러면은 개체량 할 때 보면 몸에 아주 그냥 데피니션이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짜글짜글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한번 방송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요. 몸 비포 애프터. 요새 이제 그거 유명하죠. 하죠? 이렇게 셀카 같은 거, 각도의 중요성? 네. 예, 뭐, 그런 페이크 같은 거 많이 써요. 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자 신문을 들고 사진 찍고 뭐 4주 뒤에 8주 뒤에 또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4주 만에 8주 만에 살을 뺐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진 자체가 조금 뭐랄까 몸을 만드는 것 자체도 네네. 출발선이 완전 다르거나. 그렇죠. 일반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던데. 더 충격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직업적으로 비포 앤 애프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0분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30분 만에요? 네. 30분 만에 몸이 그렇게 완전 달라진 걸 네, 몸을 어글리하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연출을 한 다음에 등을 구부리고 막 배를 더 일부러 내밀고 해서 찍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튜브에 네. 공개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적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헬스클럽 전단지나 이런데 뭐 몇 주 만에 몸짱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나오는 어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게 정말 몇 주 만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 길도 없고요. 길도 없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살이 많이 찌신 분이 뭐 체지방 커팅하고 뭐 이렇게 몸 체중 줄여가지고 몸짱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비포 애프터 사진 중에 문제는 뭐냐면 그 몸짱이 되신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요요가 옵니다, 그거는. 100% 요요? 예. 요요에서 이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하죠. 우울증까지.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뺐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렇죠. 와, 예.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지컴 이지고죠. 이지컴 빨리 이지고. 뭔가를 얻은 거는 빨리 갑니다. 예.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갑자기 그냥. 네? 그냥 확 던져봤어요. 예. 여자한테 인기 많죠? 몸이 경직됩니다. 네? 예? 여자한테 인기 많죠? 여자분들한테. 제가요? 음. 글쎄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최 실장님의 그 외모에 저런 몸이라면은 나는 진짜, 정말 돈 주황으로 살 거야. 매일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정말 카드비 땡겨가지고 여자분들 만나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네. 그런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뭐 혹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4주 만에 8주 만에 실제로 운동 살을 뺐어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몸에 부작용이 무리가 오나요? 일단은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그 체중 자체를 줄이면서 뭐 몸짱의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그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수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진 같은 거 찍기 전에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는데 뭐 어떤 편법들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정말 궁금해요. 가장 진짜. 대표적인 이제 편법은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네. 아예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밥이라든지 밥이라든가. 빵이라든지 빵이 뭐 이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사로 섭취하는 네. 어떤 그런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섭취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탄수화물 안 먹어요? 네. 말이 그게 돼요?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의외로 뭐냐면 힘든 게 아니라 저는 네. 그냥 힘들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 안 먹어? 저는 그렇게 된다면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진짜 김효진 너부터 먹을 거야 내가. 그 뒤는 김영민을 먹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사진 찍기 전에 한 하루 전에 네. 예. 고농도의 어떤 녹말을 한번 섭취를 해주는 거죠. 탄수화물.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생긴 어떤 지방층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그 쫄깃쫄깃하게 달라붙는다고 해요. 네네. 예. 찰지게 달라붙는 약간 그러면서 요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구렁이 같은 힘줄. 그게 아주 그 많이 보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도 찍고.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 커팅하고 전날 먹어서 예. 이제 왜냐면 전날 갑자기 탄수화물을 확 몸에 이제 부어 놓으면은 빨아들이려고 몸이 발광을 하거든요. 막. 네. 예.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뭐랄까요, 비주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그 요새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쫙쫙 갈라지는 잔 근육도 많이 보이고 그런 비주얼을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건 수분. 예, 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요거는 이제 격투기 선수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네. 한 달 정도를 두고요. 물을 한 4리터에서 많으면 한 8리터 정도까지 계속 섭취를 합니다. 8리터면은 하루에.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거의 하루에 네, 계속 많이 먹어요. 5병, 네. 5병.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동안에 몸에다가 뭐를 적응을 시키는 거냐면은 그 정도의 수분이 들어오면 그 정도의 수분이 배출이 되겠죠. 그렇죠. 8리터의 몸 수분이 들어오면 8리터가 소변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몸에다 인지를 시켜준 이후에 사진 찍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부터 물 양을 급속도로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1리터나 한 뭐 요 정도로 딱 줄여요. 그럼 몸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먹었던 그 엄청난 그 수분 배출량이죠. 네. 그걸 인지를 하고서 몸에 수분을 쭉쭉 빼요. 내가 그전에는 하루에 매일 8리터씩 먹어서 8리터씩 소변을 나갔었는데. 그렇죠. 이제를 줄여도 그 수분이 계속 네, 나간다.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겠죠. 수분이 그렇죠. 몸의 네. 70%가 수분이니까. 네, 쭉쭉 쪼그라들면서 살도 많이, 그건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체중 감량. 그렇죠. 네. 그 개체량 하기 전날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단 다음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리바운드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했다가는 큰일 나죠. 몸짱 사진 찍겠다고. 그거 사실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분비 쪽에 당연히 이상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의사분들도 격투기 시합에서 생기는 어떤 펀치 드렁크 이런 것보다도 감량 때문에 오는 몸의 네, 맞습니다. 데미지 때문에 네. 정말 나이 40세 이후에 정밀 검진 계속 1년마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면규 선수 네. 첫 경기 때 마카오에서 쓰러졌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네, 사우나에서 쓰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분 빼기 위해서. 거기서는 쇼가 굉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법들을 가서 이제 쓰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좋을 게 없습니다. 정말 그냥 네. 몸에만 나쁘고. 네, 몸에 그 사진 찍는 거 사실 돈 좀 들이시면은요. 네. 적당하게 만든 다음에 지방 살짝 있는 상태에서도 스튜디오 가면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포토샵으로. 네. 지금 시생님께서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같은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각도로 머리 스타일과 조명만으로 다른 몸매의 사진을 만든 거라는데 한번 보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호주의 트레이너가 직접 시연을 했다는 건데 네네.
한번 게시판에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보면은 왼편에는 약간 좀 후덕한 스타일의 여성분이 계신데 오른편에는 완전히 우와 몸에 그렇죠. 시스팩도 있어 보이는데 같은 분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헤어스타일이랑 조명만 좀 바꿔보면서 이런 몸을 사진을 만드셨다고 그렇죠. 해요. 최근에 공개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와. 그 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예. 그렇구나. 이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였구나. 막기 위해서 아. 예, 그런 게 있죠. 그럼 저도 이렇게 하면 이런 몸매 나올 수 있나요? 말 끌었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야, 지금 게시판 보니까요. 지방 있는 분들은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저는 죽지 않겠네요. 그리고 미아동 주민님께서 단언컨대 코치님은 가장 완벽한 여성입니다. 예. 진짜. 그리고 언빌리버블님께서 여성 코치님 전신샷 한번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코치님 사진이 한번 올라온 뒤로요. 최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예, 뭐. 김나물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졌고요. 당신들 뭐야, 지금? 야, 그 정도로, 코치님, 많은 남성분들의 혼을 빼놓고 계세요. 당신은 범죄자. 국민TV에서 영원히 구금할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제가 좀 혼미해졌어요. 잠시. 그런데 운동도 많이 하시죠, 코치님? 네네. 네. 그럼 혹시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역기 들어올리는 운동 있잖아요. 네. 몇 킬로 들어올리세요? 한 70 정도. 70kg요? 네. 와, 여자분은 70kg 이렇게 번쩍 들어올리는 거죠? 네. 대단하다. 70kg. 김효진 PD가 몇 킬로죠? 몸무게가? 모르겠는데요. 한 70kg 정도 나가죠? 아니요, 60kg. 60kg예요? 김효진 PD만한 사람을 그냥 장정을 번쩍 들어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와. 최 시장님은 데드리프트 몇 킬로 치십니까? 아, 저는 200kg는 못 치고요. 네. 200까지는 안 되고 그냥 호 언저리 정도. 예. 와, 그럼 뭐 180, 190을 친다는 거죠? 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원 레피티션 맥시멈, 네네. 원 RM 쳤을 때 그때 한 185인가? 185. 예, 그 정도, 예, 약소합니다. 저 야, 약해요, 되게. 정말 그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최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옆에 계신 코치님도 선남, 선녀, 훈남, 훈녀이신데 70kg, 185kg 데드리프트를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양옆에서 껴가지고 쪼그라든 느낌인데, 와, 이 느낌, 좀 빨리 풀어야겠어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여러분들 계속 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저희가 3부에서 전부 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2부에 살을 빼고 싶은데, 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뒷목이 땡기지?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 게시판이라든가 카톡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상담해드리고요. 자, 1부 끝곡으로 도나 썸머의 핫스토프 들려드리고, 2부에는요, 국민TV 아나운서분들의, 직원분들의 군사를 최 실장님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나 썸머의 핫스토프 들어보시죠. 네, 김남은의 인파이팅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민TV 군살 담당 팀장으로 최 실장님을 군살 담당 실장이죠. 최 실장님을 잠시 임명을 하고 실제로 국민TV 직원분들, 아나운서분들의 고충 처리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 왼편에는 국민TV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남시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TV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남시리입니다. 엄청 아름다우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네. 네, 제가 별로 이 대화에 껴들고 예. 싶지가 않아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시죠. 실제로 국민TV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직원은 아니고요. 예. 저희는 지금 김희주 아나운서 네. 프로그램을 지금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네네. 자원봉사자인데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한 8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8시간 일을 하시면서 자원봉사. 네네. 김용민 씨를 인권학대 혐의로 고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네, 저는 국민TV에서 자원봉사 하는 건 너무 좋고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뭔가 억압돼 있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를 열으세요. 네, 아닙니다. 꺼내 놓으세요. 자, 현재 가장 고민되는 부위, 어떤 건강 부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건강 문제. 네.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운동을 사실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한 3년 전부터인가 제가 그래도 나름 상체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네. 자꾸 등 쪽에 네. 이렇게 엠버싱 같이 이렇게 뭐가 올록볼록하게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뭔가 봤더니 살이 이렇게 붙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등 쪽에. 등 쪽에. 네, 그래도 예, 예. 예전엔 그래도 나름 뒤태 미녀였는데 뒤태미녀. 뒤태 미녀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쪽 등 쪽에 네. 어떻게 하면 매끈한 등을 좀 가질 수 있을지 이게 좀 지금 고민이 듭니다. 바로 오른편에 네네. 코치님 계신데 네. 여성 코치님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아까 딱 보실 들어올 때 네. 남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남달랐어요?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마른 몸보다는 라인이 예쁜 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자분들 예, 다 예, 예. 라인 있는 몸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버렸어요. 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러니까 여자분이 오 하면서 훑으셨으니 네네네. 저는 강제 구금해야죠. 어머나. 어머나. 자, 지금 남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8시간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네네. 불규칙적인 식사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운동 시간은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체 쪽에 특히나 목과 그 등 쪽에 네네. 군살이 찐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부위별 살 빼기는 허구라고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지금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식습관 개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답도 하셨어요. 답도 운동을 안 한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자기가 현재 지금 어떤 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 현재 상태가 이런데 내가 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선 고해성사들 다 하십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운동을 예, 하시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그 이소룡에서 영화 이소룡에서 연문과 이소룡의 대화 같은 길은 너에게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새 이제 생기는 현대인들한테 생기는 몸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랄까요 생활병이라고 하죠. 예. 습관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식습관. 그다음에 몸 자체의 균형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 같은 경우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다리 꼬고 앉고 이런 네.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운동을 안 하는데요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 안 하셔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 자체도 네네. 운동 자체인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평소에 자세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네. 아니면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음식물을 주로 이제 섭취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겠죠. 네. 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사실 술을 좀 많이 먹었죠.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 건가요? 예. 술도 많이 먹고 술 같은 경우에는 100% 몸에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예, 여기 좀 정신 건강이 나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건물 이름은 웰빙 건물인데 예, 웰빙 예. 타워인데 전혀 웰빙스럽지가 않아요. 일단 9층과 6층은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술 많이 요새 이제 갑작스럽게 좀 주량이 많이 드셨다거나 네. 섭취하신 양이 많이 늘었다거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결과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 자체에 네. 몰렸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적엔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들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 몸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본능적으로 이제 약간 폄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학대전. 네, 자기 학대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여성분을 붙잡고선 자기 몸매에 만족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코치님 만족하세요? 아니요. 그거 봐요. 안 돼. 코치님이 만족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별론데 그래도 나 정도면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예. 남자분들은 자기가 그 단점으로 보이는 부위는 일부러 안 봐요. 맞아요. 안 보고 거울에 봤을 때, 역시 내가 팔뚝은 진짜 끝내줘. 이러면서 배는 슬쩍 일부러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만 보고, 여자분은 단점을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운동 부족이라고 이제 역시나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9층에 공간이 좀 많이 넓어요. 네네.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우리 남신님에게 추천할 만한 뭐 스쿼트라든가. 맨몸으로 만약에 하신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네. 맨몸으로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네, 걸 네. 했을 때 네. 가장 좋은 건 버피 테스트가 제일 좋아요. 버피 테스트. 예, 버피. 어떻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뭔가 걸작품을 갖다가 이제 악마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예, 네. 뭐 악마와 계약을 했다. 버피가 유일하게 그 악마가 만든 운동이라는 그런 소문도 좀 있고요. 그럼 힘들다는 건가요? 힘들다라기보다는 적은 시간 안에 내는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칼로리 소모가 운동 빨리 걷기랑 비교했을 때 더 많나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될 예, 정도로? 비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빨리 걷기가 체지방 소모에 좋다 뭐 이러겠는데 빨리 걷기 1시간이랑 비교한다면 버피는 몇 분에 해요? 일단은 비교 자체를 약간 좀 하기가 힘든 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견일 수도 있는데 걷는 행위 자체는 운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걷기가 운동이 될 수는 없어요. 걷기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지. 식사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운동이 되겠어요. 아니다. 네, 운동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방송에도 한번 제가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이전에는 걷기가 운동이 아니었어요. 예, 심지어는 오래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1960년대 이전에는요. 서구에서 근데 60년대 이후에 이게 왜 걷기가 지금 운동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을 권장을 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활동지수 자체를 높여주세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 활동지수가 높아집니다. 걷기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은 정원들 항상 있으니까 정원 가꾸기, 예, 지붕 수리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랑 1시간 놀아주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활동지수를 높이는 어떤 권장사항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걷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이게 나왔을 적에 걷기를 권장을 해요. 활동지수를 높여주세요. 이거라도 해서라고 이거라도 했는데 해서.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저게요. 철수가 연필 깎다 손가락 폈는데 몇 달이 건너가면 야, 철수가 죽었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걷기가 운동이 정말 최고래. 오. 예.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저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은 걷는 거다라고. 예, 뭐 걷는 게 만약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걷는 게 운동이다라고 하면 밥 먹는 것도 운동이고 숨 쉬는 것도 운동이 될 수가 있죠. 오. 걷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야, 정말 이소룡과 연문사부의 대화 같아요. 지금. 이야. 운동을 하시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뭐 타바타 인터벌 같은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타바타 인터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버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보시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네. 그 남실님께서 일단 시간이 나서 네. 오늘 이따가 운동화를 갈아 신고 네. 좀 간편복으로 간소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 저 이제 사무실 옆에 딱 섰어요. 네네. 버피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버피를 하게 됐는데 버피라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로라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버피가 남실님이 딱 섰어요. 제가. 예 차렷한 다음에 일단 양 손을 땅 바닥에 붙입니다. 네. 차렷도. 예, 차렷한 상태 그냥 네네. 양손을 땅바닥에 붙여요. 그러면 쭈그리고 이렇게 앉은 아, 자세가 앉아서요? 되겠죠.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양쪽 발을 갖다가 항상 네. 버피는 두 발이 우리 끈으로다가 다리를 묶은 것처럼 네. 같이 움직여요. 음. 짝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네. 동시에 뒷발을 뒤로 펴니다. 아, 펴서. 뭔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를 땅에 붙였다가 네. 일어난 다음에 다시 모든 발로 그러니까 테이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아. 다시 가슴 쪽으로 다리를 모아주고 네. 중요한 건 네. 여기입니다. 다리를 모아준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공중으로 약 3cm에서 5cm 정도 점프를 해줍니다. 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할 때 네. 보통 세트라고 하시잖아요. 네. 한 번 할 때 뭐 몇 개 이런 게 있나요? 보통들 뭐 10개씩 끊어서도 하고요. 네. 네. 예, 그러는데 버피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군요. 아, 시간을 정해놓고요. 네네. 그럼 잠깐 시범 한 번만 보여주시죠. 여기 옆에서 그냥. 지금 여기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 실장님이 섰고요. 키도 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일단은 쭈그리고 앉아서 양다리가 뒤로 갔다가 가슴을 바닥에 붙이고 다시 일어서고요. 점프하고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15분, 5분 정도 하는 게 빨리 걷기 40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인터넷 기사 본 적 있거든요. 네네, 걷기는 아까도 5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뭐. 40분. 예. 오. 그거 한번 이제 살짝 해보시겠어요? 한 번만? 제가요? 네, 지금 제가 신발 벗고. 치마를 입고 와서. 아니, 신용이 하다 한번 해보세요. 네. 어차피 라디오라 안 보여요. 제가 운동권 출신이어서 운동은 되게 잘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그러면 시간 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타바타 인터벌도 괜찮아요. 타바타 인터벌은 얼마 전에 방송이 됐어요. 이게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즈미 타바타 교수라고 운동 생리학자 이름입니다. 인터벌이 20초 하고 10초 휴식하는 걸 갖다 총 8라운드를 해요. 그러면은 네. 휴식 시간 포함해가지고 총 4분이겠죠. 제가 이제 저희 체육관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라고 이제 약간 비겁한 변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시킵니다. 4분 만에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4분 만에 1시간. 4분 만에 1시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운동 자체의 어떤 효과는 철저하게 강도, 얼만큼 내가 어떤 강도로 다 운동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영향이 기인하는 거지, 얼만큼 내가 오랫동안 있었느냐, 헬스장에, 그거는 절대 아니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그 운동을 버피를 개수를 점점 늘리면 더 네.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그걸 오래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곧 체력이 되고, 아까 동작 보셨겠지만은 네네. 전신이 다 쓰여요. 네. 그리고 저거요. 저도 해봤는데요. 힘들 것 같아요. 처음 한 사람은 네. 20개도 힘들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봤는데 그리고 한 2개 하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개까지 더 하실 텐데 네. 이게 10개 넘어갈 수가 없다. 아주 극단적인 우와 이렇게 되고요. 예, 종종 픽픽 쓰러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운동도 좋고 남실립도 우리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반동도 쓰고 그러는데 네네. 사무직으로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 네네. 남실님을 위해서 네. 상체를 위한 스트레칭 하나만 또 알려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 요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네. 요가 같은 거 이제 괜찮은데요. 일단은 상체 자체만 스트레칭 한다는 건 우리가 사람이 몸이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약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요가 배우러 가시면은, 우리 태권도장 가면은 주춤 서서 몸통 지르기, 기마 자세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요. 태양 경배 자세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요통 같은 거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통에 많이 좀 노출이 되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불균형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경배 자세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거나 이럴 거 없이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창에 차면은, 이렇게 딱 치면은요, 태양경까지만 치면은 이제 배 자세 해가지고 연관 검색어까지 다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건 앉아서, 서서 합니다. 벽에 기대서. 아니, 서서 하시면 돼요. 서서요? 네. 그거 이제 진짜로다가, 누울 정도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겁은 나는데요. 이제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버피도 해보시고 네네. 태양 경배 자세 네네. 그것도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몸을 추스려도 좋으실 것 같아요. 꼭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남실님 예, 수고하셨고요. 네네. 예, 아유, 제가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오셔서 검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남실님 보내드리고 또 한 명 상담을 해볼게요. 바로 이제 제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국민TV 김남은의 인파이팅의 PD, 김효진 PD인데요. 요즘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노동, 불규칙한 수면, 이런 네. 걸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70대 후반으로 간 것 같아요, 몸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치님? 아니 60대로요? 맞아요. 네. 어떻게 장가도 안 갔는데. 자, 우리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현재 몸 상태를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이제 몸 상태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일단은 최악인 거죠? 살면서 이보다 나쁠 순 없다. 아니 그렇게 또 말하면 제가 엄청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데 뒷골이 좀 많이 당겨요. 뒷골이. 뒷골이 좀 많이 당기세요? 그런 게 이 머리 위 정수리 있는 데서부터 예. 어깨 축지까지 네. 찌릿하면서 속에서 잡아 당기는 느낌? 톡 쏘는 느낌 듭니까? 같이 동시에. 네, 톡 쏘는 느낌도 드시고 약간 네. 찌릿한 그런 느낌도 드시고. 네. 그럴 땐 이걸 드시면 돼요. 15만 원짜리인데 12개월 할부로 됩니다. 원래 이렇게 약을 팔아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게 좀 괴로워요. 예, 좀 오랫동안 불규칙한 어떤 그런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가요? 이제 이 일상이 예. 최근에 좀 급하게 바뀌었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어떻게 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늦게 자가지고 네. 적당히 늦게 일어나다가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요. 정확히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한 너댓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수면도 좀 약간 부족하신 상황이고 이게 네. 좀 깊게 잠은 잘 주무시는.
제가 예. 코를 좀 곤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뭐 숙면을 깊이 못 취하는 차지 건 않을까요? 아닌 걸로. 네. 예,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돼요. 어쨌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의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병원 가야 되나요, 좋기는 지금? 합니다만 어쨌건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비슷한 케이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기 다 그래요. 그거 이제 요게 문 열고 나가면은 다 그래요. 저부터 그러고,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요걸 울화라고 하죠, 울화. 예, 울화가 쌓인다. 울화가 치밀어가지고요. 우리가 쌓인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 요렇게 이제 표현들을 맨날 합니다. 뇨정면의 예. 뉴스 봐 섭외하면서 우라치미를. 예.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라고 하는 게 몸에도 영향을 끼쳐요.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울화가 쌓이잖아요. 그럼 몸도 똑같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 울화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몸에서 반응을 하냐면 몸이 굳어요. 그러니까 근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막창, 대창 이런 거 이제 그 저 이렇게 곱창 같은 거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창장. 예, 그걸 뭐 염통도 먹고 이제 뭐 네네. 먹으면 돼. 근데 드시면서 보시면 그것도 이제 근육이랑 똑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예,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폐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해요. 굳어요. 긴장하면 걔네들도 굳어요. 그리고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로 굳습니다. 근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막이요? 네. 네, 근막이라고 근막이 실제로 근육 자체를 이루고 있는 거에 이제 뭐 최근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 한 60%까지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막이 뭐냐면 정육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덩어리로 사면은 근육 그 빨간색 살코기 위에 덮고 있는 하얀 막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근막이에요. 아, 예, 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덮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섬유 자체를 하나하나 덮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굳어요. 네. 그러면은 몸에서 그런 반응이 나와요. 지금 굳고 쏘고. 예. 마침 고기 얘기하니까 네. 인간 백정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한의학 상담인 줄 아시겠어요. 정말 한의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걸로 한번 파셔도. 그 제가 뭐 좀 하나 그냥 네. 좋은 운동 하나 좀 추천을 만약에 우리 PD님한테 드린다라고 네. 하면은 전생의 업보를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하나 있어요. 전생의 여포를 중화시킬 예, 수 있는. 기독교의 도대체 원죄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요런 게 그 몸 자체에 지금 굳어 있는 근막 자체도 완화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약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기가 굳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기가 굳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네. 건데 절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절이요? 예, 절 운동. 아. 예. 그것도 이제 108배 같은 거 많이.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요새는 그리고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에 절 어플도 있어요. 절 어플이요? 예, 절 운동의 유일한 단점은 하다 보면 자기가 몇 개 했는지 까먹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그 어플을? 절 어플을 틀어놓으면은 절 어플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간 한번 재봐야 돼요. 절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네. 그러면은 자기가 108번을 해야겠다. 108번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네. 한 번 할 때마다 절에서 나는 풍경 소리 나면 땡깡, 땡깡 하면서 나요. 자기 몇 번 했는지 보면은 그 절 어플에 자기 몇 번 했는지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 터치 스크린 되니까 절 어플을 앞에다 놓고서 네. 이게 할 때마다 코를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근데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 원래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나름 잘 뛰어다니는 편인데 네. 얼마 전에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캐치볼을 좀 했어요. 네네. 그 운동장에 가서. 네네. 근데 어깨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네. 특별히 삐끗하거나 그런 기억도 없는데 네. 그 다음날 한 2, 3일 무릎이랑 등허리가 네네. 그냥 뻐근한 게 아니고 아프더라고요. 그게 몸이 굳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오히려 그 운동 네. 한답시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먼저 이제 싶기도 몸 하고. 자체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다라기보다는 네. 이완을 잘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유연한 거는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스트레칭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고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몸 자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건데 실제로 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거는 유연한 몸하고는 그렇게 많이 관계가 없어요. 몸이 많이 굳어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몸이 하면서 그냥 바로 부상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제일 큰 부상이 뭐냐 금파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절 운동 같은 경우는 몸 자체를 굉장히 이완시켜주는 상당히 좋아요. 네. 김남훈 형님한테 절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따. 넌 나한테 하루에 100번씩 절해라. 절 운동. 야, 그 사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약간이라도 짬을 내서 5분, 10분이라도 짬을 내서 스트레칭 해주고 절 운동하고 태양 경배 자세, 뭐 버피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최악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릴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깐족거리는 말을 한마디 해보자면은 네.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몸에 이상 생기잖아요. 네. 굳이 시간 내 가지고 병원들은 가세요. 아, 멋지다. 그런데 말씀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불렀는데 어서 이렇게 갑자기 진화가 된 거예요. 버전업이 됐어요. 최 실장 버전 3.0으로. 1.0 때는 계속 이 소리 내시고 에이.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아유, 이야, 공중파 돌면서 좀 조련을 했구나. 예, 마이크 마사지가 좀 이야, 멋집니다. 자, 그럼 잠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체육관 선전 좀 하시죠. 대놓고 선전하셔도 됩니다. 체육관 선전이요. 네, 어디에 있죠, 위치가? 일단은 저희 체육관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기능성 체육관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음흠. 예.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가 네네. 몇 번이죠? 070-8834-1522번입니다. 다시 한 번요. 070-8834-1522. 네, 홈페이지 있습니까? 홈페이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x장선 fit xpit.co.kr. 네, 네이버에서 예. XP 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네이버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도 네. 있고요. 예,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강남 쪽에 2호점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 우와, 강남 진출. 네. 이야. 저희 회사에서는 요거 이제 그 남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남벌 프로젝트. 정벌하러 갑니다. 예. 이야, 멋집니다. 지금 관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은 글쎄요, 저희가 근데 규모 자체가 엄청 큰 센터는 아니에요. 예. 한 300-400명? 그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300-400명이요? 예, 예. 300-400명 회원 계시면 큰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제가 네. 다른 센터는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좀 버시겠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이고, 있구나. 자. 저 좀 취직시켜주세요. 저 거기서 뭐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소리라든가 머신 닦고 이렇게 스미스 머신 닦고 페트벨 닦고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예? 아이고. 생각 없으세요? 김남우 선생님은 제가 오버 퀄리티죠, 저한테는. 예. 저 생각보다 싸요. 네. 제가 여기 얼마 받고 일하는지 아시면은 또 제가 또 팬이기 때문에. 에이, 무슨 말씀을. 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체육관은 언제부터 운영하신 겁니까? 체육관은 지금 한 횟수로는 4년 됐습니다. 네. 2009년도 야. 겨울부터. 예. 그럼 꽤 운영했죠. 오래전부터 이쪽 그 크로스핏 트레이닝 하셨구나. 제가 이제 동호인으로서 활동했던 거는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네. 했었는데요. 체육관을 차린 거는 이제 그때 차렸죠. 음. 예. 2009년도에 차렸습니다. 네. 주위에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시고, 자, 그런 어떤 그 재능, 정보, 이런 걸 다 가지신 상태에서, 이따가 3부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들, 네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네, 010. 자, 2부 끝곡, 투 언리미티드의 Get Ready for This 들려드리면서 3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Y'all ready for this?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제 옆에는, 오른쪽에는 최 실장님, 그리고 왼편에는 코치님. 참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코치님이 계신데, 코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이 기계적인 대답, 실패한 거죠? 김PD님 실패한 거죠? 감사합니다. 겁에 질리셔가지고. 겁에 질린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떨어내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포기할게요. 자, 근데, 김민지 코치님, 이게 방송 나오신 김에, 우리 최 실장님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뭐, 급여라든가, 뭐, 기타 복리 후생이라든가, 이번 게 확실하게 좀 내가 좀 받아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확 말씀해 버리시죠. 얼마 전에 역도화도 사줬는데. 뭐요? 역도화. 역도화. 비싼 회사 비싼 돈으로. 역도화를 사주셨다고 네. 하는데, 또 어떤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재계약할 때가 됐거든요. 재계약 시점이다. 그래서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인상을 요구하고 계시죠?
주는 대로 받아야겠지만, 네. 네, 많이 좀 대략적으로 퍼센테이로 하자면. 존경합니다. 자, 아유. 이상 요구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사규에 입각해서 네.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규가 있긴 합니까? 이게 사규 제 맘대로죠. 예. 예. 뭔가 불이익이 당하면요, 구민TV로 다 오십시오. 저희는, 구민TV는 똘똘 뭉쳐서 김 코치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규입니다. 제가. 자, 그리고 아까 남시리님,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었잖아. 버피 테스트. 네네. 지금 게시판 보니까 바로 실천해봤대요. 예. 남시리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네. 나는 실천파, 버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2개. 아이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지질 체력. 제가 꼭 노력해서 10개 꼭 해내겠습니다. 저도 나름 예. 운동권이었는데 점점점 해주셨네요. 2개 하셨대요. 2개. 2개. 요거는 이제 버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힘들어서 욕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가시면 딱 맞아요. 육성으로 욕을 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욕이 안 나오는, 호흡이 딸려서 그 정도까지 가시면은 그게 딱 맞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또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버피 테스트 동작 영상이랑 사진도 올려주시고 있는데 예.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나 몇 개까지 해봤다.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간 백정님, 우와 최 실장님 청산 유수 기능 탑재. 이 탑재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예전 거 들어보세요. 0.8 버전일 때는 약간 조금 잘못 모셨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방송 한번 다녀오시더니만 3.0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프로토타입 때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갔었죠. 그렇죠. 마크 2. 예. 네. 못 듣겠더군요, 저도. 아니에요. 예. 말씀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껄껄님께서 108배를 하는데 대충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좁은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신 운동 같아요. 그런데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네요. 한 달 정도 하면 하체가 1인치 이상 굵어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굵어지나요? 108배를 할 때 숨이 차도록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약간 뭐랄까요. 명상을 하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트레스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숨이 이렇게 막 턱에 찰 때까지 하면서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버피 운동은 숨이 찰 때까지 약간 좀. 네, 그렇죠. 예. 부하를 줘도 되지만은, 예. 108배 운동은 명상과 함께. 네네네. 그렇죠. 천천히. 예, 천천히. 운동을 좀 달리 해야 되는군요. 예.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좀 여러분도 유념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녀님께서 게시판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올려주셨어요. 엑스피트,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070-8834-1522, 서울시 구로구 구로삼동 212-8번지 대룡포스타워 1차 지압 106에서 107호.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 회원이신가요? 긁어서 올렸겠죠. 예. 우리 최 시장님이 이 방송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를 네.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입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동님께서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하루 30분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요. 빨리 피곤해지고 근력도 없어요. 저 좋은 운동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떤 체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심폐, 그러니까 숨차고 이런 게 이제 체력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존경에 맞이하는 극진가라대 네. 최영희 총재님께서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힘 있는 어설픈 기술이 힘없는 완벽한 기술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건 뭐건 간에 근력이에요. 근력이다. 예. 그래서 지금 무거운 만약에 걸 들어올릴 수 네네. 있는 힘.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여건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맨몸으로라도 일단은 체력을 키우는 조건 어떤 단계 자체는 많이 걷고 많이 뛰고 이런 거보다도 만약에 정말 본인이 스스로 저질 체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근력부터 키우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스쿼트죠. 스쿼트. 예. 앉았다 일어났다. 예, 스쿼트죠. 스쿼트 운동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양발 이렇게 서 있고요. 네네. 양발은 어느 정도 높이로 그러면 벌려야 되죠? 어깨 넓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어깨 넓이요? 예. 어깨 넓이로 했고요. 네. 자, 이 상태 손 위치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손 위치는 사실상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편한 거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회원들한테, 가르치는 방식대로 많이 한다라고 하면 손을 앉을 때는 산을 지붕처럼 만들고, 산을 지붕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앞손을 이렇게. 일어날 때는
그냥 차렷하시면 일어나시면 돼요. 앞손밖에 그게 없죠. 네. 리듬 타는데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서는 네. 상태에서 다리를 일단은 양 어깨 높이로 이제 벌린 상태에서 서 있고요. 네네.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푹 하고 그냥 힘 빼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내려갈 때는 마치 우리가 비탈길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듯이. 네. 네, 천천히 자신의 엉덩이하고 그다음에 이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이라고 네. 하죠. 예, 그쪽에 힘을 느끼면서 내려가셨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천천히 내려가는 네, 거죠. 올라올 이게 때는 힘들어요. 네. 무릎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도 되나요? 무릎 자체는 이제 그거 찬반 논란이 많은데요. 정확한 자세다라고 하고 이제 힘쓰는 부위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무릎이 나가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코치님 지금 올라서도 되죠? 네, 올라오셔도 됩니다. 일단 올라올게요. 예, 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근데 네. 프로레슬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저 이거 예전에 네. 1000개씩. 네, 1000개, 2000개씩 막 하잖아요. 예. 미친 거지.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어깨 네. 넓이로,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가 네.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렇죠. 천천히 내려가되 무릎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면서. 네, 예. 일어날 때는 언덕길에서 우리가 올라올 때는 기아 놓고서는 악셀 밟으면서 올라오죠. 네. 예, 악셀 밟듯이 그냥 힘차게 올라오시면 힘차게. 됩니다. 예, 쭉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앉을 때 이제 하나 좀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우리 앉다가 영어로 sit-down이잖아요. 네. 예, sit-down 하지 마시고 sit-back을 하세요. 싯백. 예, 힙을 뒤로 살짝 빼고 뒤에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푹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은 네네.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량을 지고서는 앉았다 일어났다는 무거운 거를 등에 네. 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백스쿼트, 중량 백스쿼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그냥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 끝까지 다 내려가셨다 올라오시면 돼요.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근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력을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평균치보다 더 밑에 계신 분들이 정상치까지 올라온 데까지는 괜찮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네. 거기서 뭔가 한 스텝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량을 다뤄야죠. 그렇군요. 이거 스쿼트 운동하면은 정력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예. 얼마나 이제 무거운 걸로 많이 들어올릴 수 있느냐. 이걸 그냥 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아까 스쿼트 185kg. 네. 화신입니다, 화신. 이야,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외로운 분들이 또, 우리 최 시장님에 찾아가지 않을까. 뭔가 불만 있으신 분들이. 부럽네요. 185kg. 자, 어쨌든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은, 네. 신체의 각 기능이 다 좋아지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껄껄님께서 강백수 밴드는 잘린 건가요? 잘린 거 아니고요. 화요일에 나옵니다. 강백수 밴드는. 그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40대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근육이 처지고 목과 팔다리, 허리도 휘고 체형이 변하던데요. 이거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어깨 같던데 어떤 근육을 단련시켜야 체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특히 남자분들 인생 살면서 네. 급격하게 몸이 변하는 시기가 이제 2번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폭발적으로 몸이 성장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노화를 인지할 수 있게끔. 지난주로 40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축이라고 합니다. 사축이. 예, 사축이라고 하는데 요때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운동도 운동인데 체질을 하고 관계없이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보양식 같은 거 권장합니다. 진짜요? 예, 드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이 보약이고, 운동만 하면은 보약 먹을 필요 없다. 아니에요. 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다가, 물론 이제 이게 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어요. 자기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빨리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방하기 편하다는 거죠. 근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같은 몸이 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화가 시작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 자체는 해도 노화는 온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상황에서 노화 자체를 갖다 내가 한번 이겨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20, 30대 어떤 그런 전륜의 네. 정력에. 네. 이분 네. 정력 물어본 게 아닌데. 네. 하여튼 이제 어깨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들은요, 기승전 정력이에요. 맞습니다. 네, 모든 네. 게 다 정력으로. 맞습니다. 네. 40대가 시작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자기 몸의 노화가 시작되는 거를 빨리빨리 인지하고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을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스쿼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자면 캐틀벨입니다. 캐틀벨. 예. 캐틀벨이면은 표도르 같은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훈련 비디오 보면 막 쇠공 같은 거 던지던데. 예,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캐틀벨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슬라브인들의 유전자에서 나약함을 제거해낸 운동기구라고. 오. 슬라브인의 유전자에서 나약함을 제거해낸 운동기구다. 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에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시간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스포츠를 그냥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어떤 그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운동 좋지만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40대 이제 우리 형님들이죠. 형님들의 추천을 만약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도 배워보십시오. 역도요? 예. 역도 정말 좋습니다. 역도 얘기하니까 우리 김 코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는데 그렇게 좋습니까, 역도가? 네.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 일단 근력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근력 향상에는 당연히 좋은 거고 네. 그리고요? 몸 만드는데 탄력에도 좋고요. 여자분들한테도 네, 추천. 진짜요? 우리 김민지 코치님도 일주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몸매의 비결이 바로 역도. 그렇죠. 네. 힙업. 힙업의 역도. 최고죠.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근데 역도 하면은 장미란 선수가 워낙 유명해서 네네. 이제 장미란 선수 생각을 하면 물론 위대한 선수죠. 하지만 경량급들 그러니까 좀 그분들 보면 있잖아요. 뒤태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아주 굉장한 컴피티션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최적화 시킨 거고 예. 이 어떤 피트니스 차원에서 역도를 하면은 아주 좋은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여성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운동 1위가 저는 역도예요. 야, 여성분에게 역도다. 그렇게도 좋아요? 그렇게나 좋아요? 그럼요. 탄력이나 이런 업시키는 기능에는 최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또 역도 자체가 여성분들이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이제 바벨 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워서 머리 위로 한번 바벨을 들어 올려 본 분들은 그 손맛을 못 잊어요. 손맛. 예, 월척을 낚을 때 어떤 느끼는 낚시꾼들의 손맛 같은 그 손맛이 있습니다. 네. 마약 같은 스포츠죠. 그런 손맛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따기를 때리는. 그냥 예. 역도 벤치 70kg, 스쿼트 70kg 들어올린 손으로 남자친구 따기 때리면 확 날아가겠어요, 진짜. 반 죽일 수 있습니다. 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안 죽일 수 있는 튼튼한 남자가 필요하겠네요. 네. 제 번호가 01053. 나중에. 네, 포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역도 운동 좋고요. 자, 그러니까 껄껄님, 역도 운동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체육관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쿼트라든가 버피, 네. 또는 이제 108배, 태양경 자세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시면서 몸의 균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더 얘기해 볼게요. 꼼시님. 저는요, 작년에 다이어트 업체 뭐뭐뭐를 통해서 6, 7개월에 걸쳐서 15kg 정도 살을 뺐는데요. 올해 초 그만두자마자 또 어깨를 다친 핑계로 운동을 안 했더니만 다시 8kg이나 요요가 생겼어요. 어떻게 운동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는 얼추 다 나은 것 같고요. 덜덜덜. 일단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 예,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사연을 주신 우리 청취자 분께서도 실수를 인정을 하셨어요. 요요라고 분명히. 요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실수하신 거예요. 괜히 돈 들이신 거고.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살을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인 이후에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안 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자기가
요요 현상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선택한 부분이 실수였다라는 걸 갖다 인정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시 일어서실 용기가 있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직 남았어요. 왜냐면 15kg 빠졌는데 8kg 쪘다고 하니까 네. 7kg 아직까지는 흑자거든요. 그렇죠. 7kg 더 찌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건데. 적자가 되는 건데 아직은 용기를 내셔도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모 업체에서 뭐 이렇게 어떤 업체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모 업체에서 파는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일단 믿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봤던 거, 건전한 식생활, 네. 건전한 식습관, 식습관.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 규칙 운동. 그다음에 훌륭한 보교재, 불량 헬스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네, 인터넷 예. 서점에서 지금 뭐 할인 판매도 하는 것 같던데. 예, 현재 교보문고에서 이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불량 헬스. 예.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책의 소중한 인세는 저희 직원들한테 고기로 돌아갑니다. 김코치님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서적 구매 부탁드리고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뽐뿌이님께서 오전에 배드민턴 레슨 받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밥 먹을 힘도 없는데요. 이때 그냥 확 점심 굶으면 살 빼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 네, 굶으면. 단언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적당하게 에너지를 썼으면 적당량을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지 않고선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딱 그 굶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몸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불규칙하게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를 몸도 인지를 해요. 하기 때문에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까? 언제 에너지를 기다려요. 그러다 에너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언제 에너지가 음식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영양소부터 먼저 선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선 저장한 에너지의 정체는 뭘까요? 다 지방으로. 지방입니다. 살이 찐다. 그렇죠.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 짜장면 3그릇씩 먹잖아요. 예. 못 먹다 먹으니까. 네네. 그게 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몸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예. 다 저장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배드민턴 치고서 아우 힘들어. 그냥 점심 운동했는데 점심도 안 먹으면 살 빠지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먹어줘야만 몸이 이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텀을 놓쳐서 저녁을 먹게 됐을 때는 몸에 다 살로 지방 간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 굶는 거랑 폭식한 거랑 결과는 똑같아요. 굶는 그러니까 거랑 적당하게 드세요. 그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예,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폭식을 하면 살이 찌죠. 굶어도 똑같습니다. 살쪄요. 더 살이 많이 찔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내가 이소룡이고 연문 스승님 옆에 계신 거야. 먹는 것과 굶는 것과 폭식은 똑같다. 소룡아. 안 어울리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1시간 반이 다 네. 지나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최 실장님의 그 버전 업그레이드. 예. 3.0이 되니까, 예. 좀 고민이 돼요. 우리 코너 중에 하나를 누굴 드러내고, 고정으로 안 칠까라는 생각. 0.8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3.0이 되니까, 좋네요, 세핑이. 고정으로 만약에 오신다면 옵션으로, 우리 김민재 코치도. 진짜? 야, 이 딜 괜찮은데? 원 이 플러스 딜 괜찮은데? 원입니다. 야. 1+1입니다. 자, 1+1. 예.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잘라낼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서 네. 최 시장님의 그 건강 상담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김민지 코치님 급작스럽게 들어오신 상태에서 대활약.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호가 몇 재밌었어요. 번이라고요? 010-7365. 아니에요. 농담처럼 얘기해봤고요. 진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오늘 3부 끝곡은 빌 컨티의 Gonna Fly Now, 로키 1탄의 주제곡이죠. 이 음악 띄워드리면서 운동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식습관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all ready for this?